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제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한 사람과의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가족과도 인연을 맺는 과정이죠. 그래서인지 때로는 기쁘고 따뜻한 순간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복잡하고 힘든 상황도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면서 여러 갈등과 사건들을 겪게 되었어요. 특히 남편의 여동생, 즉 제 시누이와의 관계는 특별했고 동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결혼 생활과 가족 간의 관계란 참 많은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꼭 잘 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큰 오해와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스스로의 용기와 결단을 시험받는 경우도 있죠. 저는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시험 합격하고 변호사가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줘서 일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죠.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언젠가 지나가고 그 끝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외동이었던 저에겐 시누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시누이는 둥글둥글한 성격에 저와 말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 때도 셋이 만나는 날도 많았고 결혼 후에도 시누이와 잘 지냈어요. 시누이는 양식 요리사예요. 이탈리아에서 요리 유학도 다녀왔고 꽤 손님이 많은 큰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시누이는 그 바쁜 와중에 언제 연애를 했는지 어느 날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상대 남자의 나이는 43살로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저도 의뢰인 소송 준비에 재판까지 늘 바쁜 편이라 시누이와 결혼할 상대는 그동안 말만 들어봤지 정작 만나보게 된 건 시누이 상견례 자리에서 보게 되었어요. 시누이 예비신랑 집은 시댁보다 좀 많이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재벌은 아니었지만 꽤 넉넉한 집이었나 봐요. 예비신랑 집에서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시누이가 잘 나가는 음식점의 총괄 주방장이고 그동안의 경력과 능력들을 보고 나중에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더라도 돈은 벌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허락한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둥글둥글한 성격답게 참한 외모인데요. 외모에 비해 연애 경험이 적은 건 무의미한 연애를 좋아하지 않아서였대요. 그에 반해 남자 쪽은 외모로 보면 저희 아가씨가 많이 아까웠고 아가씨에 비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누이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최고 잘났다는 듯이 자랑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시누이가 제 동생 같기도 하고 워낙 친했던 터라 애정이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저는 좀 반대였거든요. 친동생이었다면 난리를 쳤을 정도로 반대를 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시누이를 너무 아이 취급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시누이가 요리사인데도 음식 먹을 줄을 모른다면서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지 하면서 이 재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며 뭐라 가르치듯 알려주고 시누이 예비신랑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건지 변호사인 제 앞에서도 법을 운운하면서 자기가 아는 게 많아서 세상 물정 모르고 요리만 한 시누이를 옆에서 잘 보살펴줘야 한다면서 자기 말대로 한 사람 중 손해본 사람 없단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더 어이없었던 건 시누이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님도 보아하니 상견례 자리인데도 저희 시댁을 좀 내려보는 눈빛이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이제 눈빛만 봐도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신우이 예비 시어머니는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볼 것 없는 너희 집안 그나마 며느리 직업이 전문직이라 그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한다는 식이더라고요. 근데 더더욱 어이없었던 건 시모였어요. 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네네 거리면서 웃어 넘기더라고요. 왜 저래? 얼마나 대단한 사돈이라고 하면서 냉수만 벌컥벌컥 마셨네요. 불편한 자리를 끝내고 저희는 모두 시댁으로 갔어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몰래 신우이 방에 들어가 신우이에게 물어봤어요. 아가씨, 이 결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언니, 왜요? 언니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랑 오빠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아가씨 마음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난 왠지 좀 느낌이 그래서. 아가씨는 결혼 선택 괜찮아요? 언니, 저는 우유부단한 남자보다는 강단 있고 자기 주장 강한 남자가 좋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게 왜 맞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거든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던 남자친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잘해도 언제나 결정은 아가씨가 해야 하는 거 알죠? 제가 염려되는 걸 신우이도 느꼈는지 걱정 말라고 웃으며 말하고 나가더라고요. 어머니는 벌써부터 식장은 어디로 할지 예단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들떠서 호들갑이셨어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아까 상견례에서 신우이 예비신랑의 태도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 더 커 보였어요. 그 예비 시어머니도 은근 저희 시댁에 아버님이 안 계시고 좀 업신여기는 것 같은 발언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어머니께서는 예비 사돈분들이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저는 솔직히 신우이가 너무 아깝던데. 나이도 훨씬 젊고 능력도 좋은데 예비 시댁분들이 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아깝다고 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지. 상견례까지 다 하고 날짜 결혼식장 얘기까지 나왔잖아. 서희 나이 지금 30 중반 넘었어. 이번 결혼은 무르면 안 그래도 바쁜 앤데 언제 새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니? 그리고 쟤네 둘만 좋다면 된 거지 뭐.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입 닫고 있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휴무였어서 오랜만에 신우이나 저나 시간이 여유로웠어요. 제가 따로 데리고 나가 카페에서 이야기했어요. 집에서는 제가 시어머니께 신우이 예비신랑 쪽 가족들이 별로인 것 같은 뉘앙스를 주었더니 혹여나 제가 이상한 소리 할까 싶어 계속 저를 의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만나왔고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아무리 신우이가 연애 경험이 적어서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못 본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기에 결혼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와 예비 신랑은 결혼정보 업체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너무 일에만 매진하고 연애할 생각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우이 몰래 결혼정보 업체에 등록했고 매칭이 되었는데 몇 번 만나다가 잘 통했는지 사귀게 되었고 6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 말로는 예비 신랑 집이 좀 좋대요. 신랑은 일반 직장인인데 집안 경제력이 좋아서 시어머니가 뒷배경을 보고 결혼 진행시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아직 결혼 준비 시작도 안 했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싫다고 얘기하기도 그렇다며 그래도 자신을 잘 챙겨주고 이끌어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사람을 판단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신우이가 좋다고 하면 그냥 지켜보자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모두가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옆에서 기침만 해도 예민해진 시기였죠. 음식점은 잘 되는 가게들도 폐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근무하던 음식점은 그래도 오래 버텨왔어요. 겨우겨우 버텨오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결혼할 그 집안에서는 신우이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며 망설이는 모양이었어요. 시기가 안 좋아서 하객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으니 좀 시기를 보자면서 결혼 날짜를 미루더래요. 다행히 거리두기 완화가 되어가면서 마스크도 해제되어 다시 음식점들이 살아나면서 그 힘든 시기도 버텨낸 걸 알게 된 신우이 예비시댁은 신우이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이 되었는지 결혼 진행하자고 해서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돈 쪽에서 드디어 결혼 날짜 잡았다고 시어머니가 엄청 신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신우이 결혼식 보름 전에 갑자기 신우이가 다니던 음식점이 폐업하게 되었어요. 힘든 시기가 모두 풀렸지만 주변에 비슷한 식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손님은 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신우이는 예비 신랑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리셨어요. 결혼 전까지는 절대 예비 시댁에 말하지 마. 또 결혼 미뤄주려고 그래? 엄마, 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실력이야. 취업은 금방 할 수 있어. 이게 뭐 비밀거리라고 그래. 너 그동안 식당 잘 안 돼서 혹시 망할까봐 너네 예비 시댁에서 결혼 미뤘던 거 잊었어? 또 미뤄지면 너 40 넘어서 결혼할 거야? 잔말 말고 결혼식 넘길 때까지 최소방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말어. 결혼을 미루다가 신우이 나이는 어느새 39살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신우는 물론 저와 남편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신신당부를 하면서 절대 신우이 예비시댁에 일 그만뒀다는 말하지 못하도록 당부했어요. 결국 그쪽에서는 신우이 직장 폐업 사실을 모르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신혼여행 가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 봐요. 신혼여행 중에 신우이가 자기 남편에게 폐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을 했고 신우이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왜 미리 말 안 하고 결혼했냐며 자기 속였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신우이가 당황하면서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다. 그런데 결혼이 더 미뤄질까봐 시 끝나고 말하려고 했고 이제 말한 거다. 이게 그렇게 하늘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는 앞으로 우리 앞날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놨고 언제 얼마까지 모아서 재테크할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자기 속에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격 좋은 신우이도 남편 말에 어이가 없어지면서 우리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 재테크하는 것도 좋아. 근데 내가 내 의지로 일을 관두게 된 것도 아닌데 오빠 계획이 틀어졌다고 여기서 이렇게 나한테 화낼 일이야? 내 월급은 다 저축해서 재테크할 때 쓰고 네 월급으로 생활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놀게 되었으니 내 돈으로 생활해야 하잖아. 결혼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서로 수입 생기면 합쳐서 생활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왜 오빠 월급은 다 모으고 내 월급은 다 쓰는데? 나도 내가 번 돈 모으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니? 방금 네 돈 내 돈 어딨냐며. 그런데 네 월급도 저축한다고? 다 합치면 합해진 금액인 거고 내가 너보다 많이 버는데 내 월급을 넣고 네 월급으로 생활비하면 되겠다고 간단하게 생각한 건데 어찌됐든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로 일자리 알아보고 빨리 일 시작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앞날 계획에 대해 왜 오빠 맘대로 결정해? 집에 가서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어. 왜? 너 내 돈으로 호의호식 하고 싶어서? 너 일부러 취업 안 하고 결혼한 거지? 네 경력과 실력이면 어디든 데려가려고 할 텐데 보름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다는 건 네가 쉬면서 내 돈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야, 완전 뻔뻔하네. 나 너랑 못 다니겠으니까 우리 각자 다니자. 하면서 어디론가 가더래요. 결국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이 다른 장소로 혼자 이탈했고 내내 연락 한 번 안 받다가 여권을 신우가 가지고 있어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말할 걸 하고 후회했대요.
엉망이 되어버린 신혼여행이 자신 탓만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일 그만두게 된 거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남편에게만큼은 말했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속인 게 맞았다고 생각했대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화가 안 풀린 남편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해서 겨우 풀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이 신혼여행 같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이 남편은 신우 시어머니한테 음식점 폐업된 걸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간 시댁에서 바로 얘기했고, 신우이 시어머니도 신우이 남편과 똑같이 우리를 속였다면서 사기 결혼을 당했네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신우이는 신우이 시댁에서 그 난리가 나고 시어머니도 화가 쉽게 풀어지지도 않아서 남편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미리 말 안 한 건 본인 잘못인 거라 생각하고 계속 사죄드렸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자 신우이가 그럼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 결혼 물리시겠냐고 물어봤대요. 신우이 성격이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면서 평화롭게 살자 주의로 싫은 말 하나 안 하는 사람인데 오죽 난리였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싶었네요.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좀 당황하셨는지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결혼 취소를 하자는 거야? 그동안 우리 진수 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물으면 지금 얘 나이가 40 중반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물려? 하더래요. 그래서 신우이가 말씀 못 드렸던 건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다시 결혼 미루자고 하실까봐 식부터 올리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다. 결혼 물리실 거 아니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잘하겠다 말했더니 본인들도 아들 나이도 있고 결혼하자마자 헤어졌다고 하면 남들이 보는 시선도 신경이 쓰였는지 더 이상 얘기 안 했다네요. 그쪽 시댁에서도 아들이 벌써 40 중반인데 자식도 낳아야 하는데 결혼 취소는 못 시킬 것 같았겠죠. 그래도 식당 폐업으로 실직자가 됐는데 말 안 한 거에 대한 앙금은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저와 신우이 사이가 워낙 친하다 보니 신우이는 시어머니보다 속 얘기를 저에게 더 많이 하거든요. 얘기 들어보니 저는 동생 같아서 신우이 결혼 생활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는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다 싶으면 시댁에 말한 대로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갈라서 자고 해봐요. 아무리 말 안 했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하잖아. 언니, 사실 신혼여행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최서방이 많이 실망했는지 화가 많이 났다고. 그리고 시댁에서도 뭐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사돈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 수 있다면서 그런 걸로 이혼을 하냐며 저더러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뿐인데 그래도 뭐 지금은 다시 잘 지내서 괜찮아요. 잘 지내볼게요. 괜한 걱정이길 바랐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한 달쯤 되던 시기에 밤 10시가 다 되었는데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싶었는데 인터폰 화면을 통해 본 모습은 비에 흠뻑 젖은 신우이였어요. 그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내려서 땅바닥에 물이 고인 곳이 많았는데 소나기가 내리던 그 시간에 우산도 없이 비 다 맞고 와서 몸을 움츠리고 덜덜 떨고 얼마나 급하게 나온 건지 비가 와서 꽤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도 얇은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머리는 흠뻑 젖어서 볼에 다 붙어서 머리카락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맨발에 슬리퍼도 한 짝만 신고 흙투성이에 발이더라고요. 일단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옷과 담요를 가지고 와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따뜻한 차를 마시니 떨던 몸은 이내 진정이 되고 신우이 마음도 진정이 되었는지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그동안 경력도 있고 그쪽 분야에서 꽤 능력도 인정받았던지라 금방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접 볼 때마다 결혼 여부 물어보길래 했다고 하니까 자녀 계획을 물어보고
당장은 없다고 했지만 나이도 있고 직업 특성상 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날이 많기에 오래 못 다닐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번번이 취업에 실패를 했대요. 그래봤자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너는 결혼해서 남편 벌어오는 돈만 기생충처럼 갉아먹기나 하면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며 돈도 못 벌고 40 다 돼가는 나이에 애는 기대도 안 한다고 면박을 주는데 거기까지는 취업하게 되면 더 이상 말 안 하겠지 싶어서 한 귀로 흘려듣는 식으로 넘겼대요. 어차피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서 이 말들만 계속 해대는 것만 귓등으로 듣고 말았으니 괜찮았는데 정작 못 견디겠는 건 남편이었다네요. 바로 남편의 술버릇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만나면서 같이 술을 마신 적은 데이트하면서 많긴 했는데 한 번도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대요. 자기관리도 철저한 사람인 줄만 알았고 이상형이 주사 없는 남자였을 만큼 술 취한 남자는 제일 싫어하던 신우이는 본인 남편이 술주정뱅이였던 건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남편은 밤마다 술을 몇 병씩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들어오거나 지인들과 인사불성이 되어 엎을 만큼 술에 취해서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였대요. 그냥 들어와서 조용히 엎어져 자면 모르겠는데 늦게 들어와서 소파에서 잠들던 신우이를 굳이 깨워서